일단은 그 질문 중간에 들어온 게 런중 편집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장비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세우지를 못하니까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두 줄 프로그램 뭐 집어넣거나 빼거나 수정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런중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구동 중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중간에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방법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동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시작 용도로 램프를 하나 켜고 싶은 거예요. 뭐 Y30번을 써서 뭐 램프를 켜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Shift F3번에 모니터 중에 라이트 모드가 있어요. Shift F3번, 그냥 F3번을 누르시면 커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는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고, Shift F3번을 누르면 커서 색깔이 편집 색깔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편집이 됩니다. 모니터링도 되고 있는 와중에 편집도 되고요. 여기다가 Y30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이 됐으면은 컴파일에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면 컴파일을 합니다. 그럼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Y30분 신호가 들어왔고, 실제도 여기에 출력 나간 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Y30번도 신호가 들어와 있죠.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온라인 체인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수업할 때는 좀 시간도 좀 더 걸리고 해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여기서 수업할 때는 그냥 통으로 다 밀어 넣어요. 온라인 체인지 잘 안 하고. 근데 잘못된 게 있으면 온라인 체인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런중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비상정지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는 가공이 전진 중이면 전진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실린더가 가운데는 못 멈춰요. 전진 아니면 후진이기 때문에. 근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다 후진 상태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멈출 건지가 관건인데, 다 후진 상태로 하는 거는 쉬워요. 다 잘라버리고 후진에다 신호를 주면 되니까. 그죠? 그건 쉬운데, 그대로 멈추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점프를 써요. 왜냐하면 가공술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자르면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후진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런중 편집 배웠으니까 런중 편집을 할까요? 점프 명령이 있는데,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은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시킬게요. 5번에 토글 스위치를 쓸 거고요. 명령어 중에 컴페어 점프, 비교해서 점프한다는 CJ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중에 포인터 메모리가 있어요. 포인터. 프로그램 위치 포인터 명령, 위치 메모리가 있는데, P0부터 P1023번까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P0로 점프를 한다는 얘기인데, P0 위치를 출력부 바로 위에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P0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위치를 올리면은 프로그램 점프를 중간에 연산을 안 하고요. P0까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가 중간에 연산을 중간에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위치까지 건너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토글을 올리면 가공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대로 서요. 내리면 여기서부터 이어서 해요. 스위치 내리면 이어서 실제 동작을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그램을 건너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대로 정지하고, 스위치 놓으면 이어서 하고, 또 올리면은 거기서 또 정지하고, 내리면 이어서 하고. 하나하나 볼 수 있죠.
저는 보통 이렇게 요게 이제 학생들 시험 보게 되면 이런 과제가 나와요. 시스템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하시라는 과제가 나오면 저는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줘요. 이게 제일 무난해서 그걸 해결하기에 무난해서 편술 같은 경우는 그 상태까지 계속 그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내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레치 릴레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CPU가 스탑이 됐다거나 할 때 출력이 클리어가 돼버리면 편술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레치 릴레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레치 릴레이는 스탑돼도 그 값이 원래 한번 나가고 있으면 그냥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긴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이제 실린더 저희가 4개까지 돌릴 거예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마지막 실린더가 배출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실린더인데 여기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금속, 비금속을 구분할 겁니다. 아직 그러면 코드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금속, 비금속을 구분해서 금속은 여기서 쳐낼 거고요. 비금속은 그냥 뒤로 흘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 실린더까지 돌리는 게 식사 전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배출 실린더가 어드레스가 배출 전후가 X1617이어서 그냥 이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배출 전술 후술도 Y24, 25여서 그냥 이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선부터 하겠습니다. 배출 실린더 결선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배출 실린더 X16을 배출 전진, X17을 배출 후진, 그리고 Y24가 배출 전진 솔, Y25가 배출 후진 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줄이 쫙 채워졌을 거예요. 차례대로요, 차례대로. 아까 가공 화강은 Y26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배출 실린더는 지금 프로그램 하진 않을 거고요. 앞서서 다른 것들을 또 먼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선부터 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결선 다 되셨나요? 네 가닥 연결하시면 돼요, 네 가닥. 결선 다 되셨으면 이제 이게 진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원래 공급 실린더가 동작을 하려면 물건이 있을 때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 시스템에 옆에 보시면 광화이버 센서가 있어요. 전선 두 개가, 전선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는데 전선이 아니고 이게 광 케이블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선이 광 케이블이고요. 요 광 케이블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앰프에서 나온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요 공급 실린더에 있는 요거고요. 두 번째 있는 앰프,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앰프가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그 매거진에 있는 센서입니다. 근데 요건 저희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강화이버 센서 앰프는 여기 스타퍼 센서에 여기 스타퍼 센서에 가 있는 건데 요것도 저희가 안 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는 건 맨 왼쪽에 있는 앰프만 쓸 겁니다. 맨 왼쪽에 초점이 맨 왼쪽에 있는 없는 센서만 쓸 건데 광화이버 센서고 옆에서 잘 보시면 선이 한 가닥,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하나는 빛이 나가는 거고요. 하나는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밖으로 쪽으로 되어 있는 건 빛이 나가는 구멍이고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광 케이블인데 광 케이블은 전반사 조건을 사용을 해요. 전반사라는,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니까 말 그대로 빛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보내야 되는데 빛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계속 반사가 돼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광 케이블이 있으면 광 케이블이 있으면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전반사되게, 계속 전반사되게. 이게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 기억 싸움으로.
이렇게 물이 있으면 밖에서 빛을 쏘면 굴절돼서 들어가죠. 굴절되는 게 있고 일부분은 반사합니다. 근데 이게 각을 낮추면은 굴절되는 게 없어지고 모든 빛이 반사를 돼요. 요걸 일컬어서 이제 전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돼야 빛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은 기본 100km입니다. 100km. 100km까지는 중간에 리피터나 이렇게 보조장치 없이 100km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광 케이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광 케이블이고, 광 케이블은 이제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케이블 안에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케이블을 다루다가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반사각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은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아 놓습니다. 이렇게 구부러뜨리면 안 되고요. 이해되셨죠? 맨 끝에 광 케이블 커팅하는 것도 별도로 툴이 있어요. 커팅 툴이.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광 케이블이 있는 거고, 요거를 저희 장비에서는 이 광 케이블도 기본적으로 이 앰프도 3선식을 보통 3선식이나 4선식을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을 줘야 돼요. 얘네들. 저희가 쓰는 이전까지 리드 스위치나 이런 건 스위치이기 때문에 접점이 두 개여서 스위치가 전선이 두 가닥밖에 없는데, 센서로 쓰는 용량형 센서라든지 저런 광화이버 센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에 앰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TR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 전원을 주셔야 됩니다. 전원. 이게 24V 그라운드. 미리 안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꽂으시고, 플러스는 플러스 24V에다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라운드에다가 꽂으시면 전원불이 들어오고요. 광 센서에, 광 하이버 센서에 빛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전원만 줘도 빛이 나오는 게 보이고요. 손가락은 넣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이 센서 여기 이렇게 손을 터치를 해보시면 동작되는 게 보이죠?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있는 앰프가 동작되는 게 보이죠? 여기 앰프가 동작되죠? 요거 첫 번째 거는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 대보면, 광화이버 센서에다 이렇게 대보면은 앰프에 신호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하는 게 보이죠? 확인되십니까? 되셨으면 그 센서 값을 PLC로 읽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PLC에 입력 포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드레스 글로벌 할당에 얼마를 줬냐면 제가 X8번 줬어요. X8번. X8번을 보시면은 지금 컴단자 연결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컴단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에서 여기서 와도 되고요. 바로 옆에서 오셔도 됩니다. 바로 옆에서 그냥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X8번이 S1 센스입니다. 이름을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S1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S1 매거진. 이 S1 매거진이 요 매거진에 있는 요 센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X8번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위쪽에.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X8번의 신호가 들어와요. X8번을 S1에다가 X8번에서 S1에다가 연결해보시고 여기 체크해보시면 돼요. 실린더만 동작 안 하면 됩니다. 실린더 동작 안 할 때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여기 입력 모듈에 X8의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프로그램 안 해놨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PBO가 안 눌러요. PBO를 누르니까 움직이지. 현장에서도 혼자 작업하면 잘 사고 안 나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동작 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전원 끄는 건 아니고 공합이라도 해제할까에 많이 보는 건데. 신호 들어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되신 분, 연결 안 되신 분, 저희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실제 장비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아까 제가 임의로 넣어놨던 건 지울 거고요. 물건이 있을 때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얘를 뭐라고 전놨냐면 S1 센서라고 전놨어요. 여기다가 S1 센서를 달 겁니다. 그잖아요. 푸시 버튼을 눌러도 물건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 신호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1 센서를 여기다 달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물건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도 시작은 자기유지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실린더를 세워야 되는데 공급 실린더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또 한 번 체크를 할 거예요. S1 센서를 시작하기 전에도 체크를 하고 공정 중에도 물건이 없으면 전진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S1 센서를 넣어 놓을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두 군데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대로 할 거고, 공정 중에 또 원래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드릴이잖아요. 드릴 머신을 가상으로 흉내낸 거잖아요. 요거 돌려야 되잖아요. 언제 돌릴 거냐면 가공 전진한 다음에 전진이 완료가 되면 가공부터 돌려야 되겠죠. 요거 아직 결선을 안 했어요 저희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여기다가 해서 넣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가공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공 전진하고 가공 전진이 완료가 됐으면 여기다가 가공 드릴을 구동한다는 뜻으로 제가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해되셨죠? 요것도 드릴 온이라고. 근데 그 전부 이거 잘못했다. 죄송해요. 공정을 이렇게 안 하고 언제부터 드릴을 돌릴 거냐면요. 공급 실린더, 그러니까 우리 드릴 머신이 충분한 회전력이 생성이 된 다음에 가공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드릴 모터부터 돌리고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죠. 공정을 진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공급 실린더가 전진한 다음에 드릴부터 돌릴게요. 공정 순서를 바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 공급 전진한 다음에 여기다가 드릴 온을 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가공이 전 후진된 다음에 여기다가 드릴 오프를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급 전진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가공 전진되고 가공 전진이 완료됐으면 여기다가 드릴 온 이라고 이름 붙일 거고요. 얘도 자기유지를 그대로 시킵니다. 그러면은 드릴 온이 됐으니까 위에 거 그대로 따오면은 여기가 드릴 온이 되겠죠. 그런데 드릴은 지금 현재 센서가 없죠. 만약에 얘가 엔코더라든지 뭐 리졸버라든지 뭐 이렇게 모터가 회전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면 여기 센서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 지연해서 뭐 1초 이상 돌린 다음에 전진해도 돼요. 저희 어제 타이머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드릴이 돈 다음에 충분한 관성을 얻기 위해서 T 드릴 지연 K 1초 정도를 더 돌리고, 이건 타이머죠. 그래서 타이머로 돌린 다음에 여기를 T 드릴 지연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센서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급 실린더 전진하고요. 공급 실린더 전진 완료됐으면 드릴을 돌릴 건데, 드릴 돌린 다음에 1초 동안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관성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릴 온 다음에 여기다가 1초 지연을 한 겁니다. 1초 지연한 다음에 가공 전진이 된 거죠. 가공 전진되고, 전진됐으면 가공 후진했고, 후진됐으면 저희가 할 일이 가공 후진됐으면 드릴을 끊는 거였죠. 아까 가공 후진 다음에 드릴 오프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F7번 드릴 오프, F5번 드릴 오프. 이것도 자기유지 걸을 거예요. 가공 후진한 다음에 가공 후진 센서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공 후진 센서 완료되면 드릴 오프. 그리고 드릴 오프가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센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후진하면 되죠. 드릴 오프가 되면은 공급 후진만 하면 되니까 여기도 센서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공 드릴까지 저희가 동작을 잡은 건데, 출력부에다가 지금 드릴 온을 안 달아줬어요. 드릴 실제 돌려야 되니까 드릴 온을 가공 드릴이라고 이름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Y27번인데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Y27번인데 이거 하나 맨 아래 거 Y27번. 요게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가공 드릴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 드릴. 가공 드릴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공 드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라이팅 하면 현재 물건이 없어요. 제 거 시스템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PB1을 눌러도 시작이 안 하죠. 이게 눌러도 시작을 안 하죠.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건 이제 집어 넣으면은 S1 센서가 들어왔죠. 이제 시작을 하면 모터가 돕니다. 지금 컴퓨터 뭐가 잘못됐죠? 여기 프로그램 요거 여기 보시면 요거 자기효지 이런 거 안 해놨잖아요. 지금 드릴온을 잘못 잘랐네요. 가공 후진이 아니라 이게 드릴 오프 요거 가공 전제는 가공 후진으로 자르는 거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재시작 공급 후진 송출 전후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보시면 초기화가 안 찍혔다. 저 지금 초기화 코드도 안 나눠서 중간에 제가 멈추는 바람에 공급기 송출 실린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일단 수동으로 좀 뺄게요. 지금 초기화 돼 있고 시작하면은 1초 있다가 전진하고 하시고 송출하고 물건 있으니까 전원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끝난 건데 지금도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 이러면은 지금 물건 넣으면 전진해야 돼 안 해야 돼? 물건 떨어졌어요. 지금 넣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는 하면 안 되죠. 물건 집어넣고 다시 스타트 버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면 시스템 종료 코드를 안 넣었어요. 얘는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코드까지 만약에 넣으려면 저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넣냐면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시작을 차단하는 의도에서 저는 위에다 놔요. 근데 물건이 언제가 없는 거냐면 물론 그냥 S1 센서로만 파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실린더가 전진하면 얘가 공중에 떠요.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면 광화이버 센서에 물건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요. 신호가 안 들어와서. 그래서 S1 센서만으로는 파악을 하면 안 되고 실린더가 후진 상태에 있을 때 S1이 감지가 안 되면 그런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위에서 공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찰나에 또 물건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냐면 공급 후진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지금 실린더가 후진된 거잖아요. 후진이 됐는데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일정 시간 이상 T 물건 없음 한 0.5초 정도 뭐 이게 떨어지는데 0.5초 이상은 안 걸릴 테니까 0.5초 정도를 시간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근접 센서를 원래는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설치했으면 돼요. 이 기구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기구 설계팀도 이 경험 있는 사람이 설계하는 거랑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설계하는 건 다른 건데 바닥에서 하면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광화이버 센서를 옆에다 달아버리니까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어팀이 이제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제어팀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기구팀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이쪽에서 어쨌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타이머 줘서 여기를 T 물건 없음으로 잘라버리면 시작값이 오프되니까 물건을 중간에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집어넣어서 PB1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꿔놔서 이제 물건이 없다는 신호가 떴죠. 물건이 없어서 이 물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BR 누르면 시작되겠죠. 그래서 PBR을 누르면 물건이 없는 게 아닌지 아직은 이제 여기서 물건 없으니까 시작이 종료됐죠. 이 상태에서는 제가 물건을 집어넣어도 시작을 안 해요. 다시 PBR을 눌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녹화 안 했나? 녹화했네.